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YG버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YG버즈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직전 연도였죠. 23년도 1분기 실적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확실히 YOY 성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실적 성장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YG버즈가 안고 있는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우리 YG버즈는 여러분들 다들 이제 뭐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고회사입니다. 광고회사. 디지털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주로 이 소셜 미디어 광고를 좀 전략적으로 잘 수립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이 메타의 광고 파트너 기업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최적화 솔루션인 애드윗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이자 인스타그램의 파트너의 이 애드테크 배지를 모두 획득을 해놓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광고 업황 이 자체의 사이클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YG버즈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저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보시면 영업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놓고 보셨을 때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 원 정도 기록을 해주었고, 영업이익 측면에선 한 4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한 1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직전 사업연도였던 23년도 1분기 실적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당시 한 20억 원 정도 매출액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측면에선 거의 뭐 한 10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23년도 1분기 때는 이 적자 금액이 한 15억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적자 폭을 확실히 좀 개선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폭 개선을 성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그냥 총평을 드리자면 직전 사업연도인 23년도 1분기와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은 좀 확연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실적의 이 사업 부문을 놓고 보셨을 때 이 광고 대행 쪽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발생을 했구나 정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셨을 때 이 직전 사업연도 총 5개 분기를 놓고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한눈에 들어오죠. 24년도 1분기와 23년도 1분기 우리 방금 보고 오셨습니다. 이때 이 매출액 부분에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폭 개선해주는 모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적자폭 마찬가지로 개선을 해주는 모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바로 직전 분기였죠. 23년도 4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광고 업황 자체의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이 4분기 쪽 매출이 가장 좋다는 게 눈에 띄죠. 이것 자체가 우리 YG버즈 뿐만 아니라 뭐 인크로스나 뭐 다른 뭐 관련된 이런 또 광고 기업들이 좀 뭐랄까 필연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업황 자체의 그런 사이클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1분기 때는요, 이 기업들의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예산 편중을 이 마케팅 광고 비용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일단은 많이 편중을 시켜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 기업들 자체에선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뒤로 갈수록 사실 1분기에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광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요거 자체가 뭐냐면, 2분기엔 여러분들 이제 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나하나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특히 뭐 어떠한 봄철 행사나 아니면 가정의 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이런 것들로 인한 좀 광고들이 좀 많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2분기 때는 요 별 하나를 드려요. 별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좀 중요해집니다. 이 3분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름철 휴가와 아니면 뭐 아이들 뭐 방학 시즌 뭐 해가지고 뭐 레저, 여행 요쪽 또 이 교육 관련된 광고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 휴가와 방학을 즐기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찾게 되는데 이를 이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겨냥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3분기에 별 2개 정도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연말과 또 연초를 준비하는 광고가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끼어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말고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뭐 할로윈데이 등등등 굉장히 주요한 행사들이 즐비를 해요. 그래서 연말 이 소비 시즌을 맞아서 대규모 할인 행사나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 마지막 회계 분기에서의 연말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 예산을 굉장히 좀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분기 광고 기업들은 4분기의 실적이 좀 가장 좋은 그런 경향을 띈다 해서 이 4분기 별 3개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고 우리 YG버즈 좀 개별적으로 했을 때 이 영업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24년도 1분기 실적과 23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영업 수익에서는 좀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영업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 비용 쪽 주요한 포커스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 YG버즈의 영업 비용으로 나간 부분은요, 보시면 이 급여 부분에서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급여 부분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용적 지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또 이 퇴직급여 쪽에서도 요때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 급여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직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고급 인력의 채용이 좀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복리후생 비용 측에서 이 급여와 좀 어느 정도 한 배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복리후생 비용 이쪽에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급여 부분에서의 이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직원 수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고급 인력들을 채용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하고 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YG버즈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이런 이 채용 공고문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일반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다 팀장급 이상 3년, 5년, 6년 된 요 정도 이상이 된 팀장급 이상의 이런 좀 고급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기조를 제가 좀 파악을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만약에 이 기업이 내부적으로 좀 이 재정 상태가 좀 썩어 있다, 만약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에 대한 이 투입을 더 증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본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좀 이 자신감, 또 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정보나 소스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사업을 잘 할 거야, 잘 할 수밖에 없어, 또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계약들이 있어, 요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 중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YG버즈의 이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니라 재무를 보시면, 자, 이거 분기거든요. 보셨을 때 여기가 24년도 1분기 재정 상태요, 재무 상태요. 보시면 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자산이 다 이 부채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본 자체는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어요. 근데 이 부채 쪽 비율이 상당량 지금 현재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YG버즈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직전 연도죠.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한 성장성을 띄워주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좋지 못한 좀 재정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우리 YG버즈의 광고 성공 사례 간단히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관련해서 성공적인 마케팅 글로벌 성공 사례가 이렇게 있고요. 간단히만 보시고요. 또 이 이케아 페이스북하고 이 에드윅 쪽에서 이케아 광고도 글로벌적으로 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게임사 성공 사례도 뭐 대한민국 대표 게임사죠. 넷마블과 뭐 NC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게임사들 광고 성공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이 과정이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버거킹 광고 과거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김영철 씨가 나와서 4달러 이렇게 외치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것 또한 우리 YG버즈에서 제작을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곽초룡 씨
CFC의 묻고 더블로 가라는 광고도 우리 YG버즈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제작을 했었던 그런 광고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YG버즈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때 당시 뭐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은 관심들을 받았던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자체가 다 이 메타의 SNS 플랫폼이죠. 스레드가 1일 활성 사용자 수를 X, 즉 이전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지금 X라고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트위터의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수혜라는 것 기대감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 이 재료 소멸로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이때도 뭐 비슷한 흐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YG버즈의 주식 이 주가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23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거든요. 2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즉 1분기 이 주가 레벨보다 지금 현재 확연히 좀 아래쪽에 위치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주식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재정적인 상황이 있죠. 자산이 는 만큼 부채가 늘었지만 자본은 그만큼 늘어주지 못했던, 즉 부채 비율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최근에 이 주가 흐름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지속적인 돌파 시도는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에서만 이 약한 상승 하나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가 레벨 자체가 이 박스권 하단 부근쯤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뭐 이 상승 트리거가 뭐 작용을 뭐 해 주어야만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게 뭐 실적이 됐든 아니면 이 X 또 이 메타 스레드 관련해서 어떤 뭐 수익 기대감이 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 사실 이런 모멘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YG버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 광고 기업들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RSI 지표상도 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이지만 이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YG버즈 관련된 어떠한 이슈나 정보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적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